오늘 이제 이어지는 순서에 중국하고 대만 사례가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최악이네요. 이어지는 발표에서 그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개 철창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너무 건조한 환경 속에 조그만 방굴이라고 하죠. 들어가 있고 저기 개들이 한 마리씩 외롭게 수영되어 있습니다. 이 농장은 전문적으로 암컷 개들만 키우면서 새끼를 내서 그 새끼를 파는 아주 대형화된 개농장입니다. 네. 지금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한국의 개농장 문제는 이 개농장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거 빼서 들고 해도 되겠죠?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동물단체 카라의 개식용 반대 캠페인 활동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한국 개식용 산업의 현황, 그리고 한국 동물보호법과 개식용, 산업화된 개농장과 행정기관의 무의 문제,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 그리고 최근에 한국 개식용 반대 캠페인 활동 소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한국 개식용 산업의 현황과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는 2002년에 직석보 신탁 철폐 운동을 시작으로 2004년에 개식용 합법화 부당성 보고서 발간, 그리고 2005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식용계 위생관리 정책을 내서 사실상의 개식용 합법화를 시도했던 적이 있죠. 그런 사업들을 폐기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개식용 반대 버스 광고를 시작했죠.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 버스 광고를 해놓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고 서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또 한 번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개를 포함하겠다고 어떤 국회의원분이 또 이거를 냈어요. 그래서 그 정책에 항의하는 활동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2009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우리 그 동물보호 무크지 숨 2집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다시 한번 광고천지 이재석과 개식용 반대 버스 광고 캠페인을 했고요. 2012년부터는 필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2014년도에는 상습적으로 개를 경매장에서 사서 도살을 해온 업자를 고발을 하면서 법적 대응 활동에 나섰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말씀드릴 초대형 개농장에 대한 조사하고 건축 허가, 취소 행정소송 내에 매달리는 등 법적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이게 이재석 씨하고 진행했던 버스 광고이고요. 요거는 또 다른 버스 랩핑 광고. 요게 제가 안내해드렸던 숨 2집, 반려동물 그 아름답고 오랜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됐고, 이효리 씨가 이 책을 직접 구입해서 많은 사람한테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황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동물단체 그리고 카라를 포함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개식용 문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전히 지금 큰 개농장들이 성업 중에 있고요. 이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개도살 업자 저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고발했잖아요. 근데 불기소 처분됐어요. 아무것도 개식용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게 가려막혀 있는 벽이에요. 그래서 2015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 정의당의 도움으로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식용에 대한 입장이 뭐냐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개식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방향이라도 틀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합의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걸 가졌고요. 저희가 그 김천의 대형 개농장 조사를 통해서 또 커다란 개농장이 하나 또 허가를 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개농장 때문에 도와달라는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그 실사를 하고 개농장을 너무 문제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1차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게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의사님들하고 같이 하는 반려동물 식용금지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고, 이번 해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또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도 발간을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라의 활동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개식용 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개식용은 외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문적으로 도살하는 곳이 있고, 또 유통하는 보신탕집이죠.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곳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형화된 개 농장의 경우에는 이 도살하는 데 들어가는 마진까지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사육과 도살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은 역시 보신탕집에서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사육과 도살과 유통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형 개농장에서 그 안에 도살장을 차려놓고 자기가 보신탕집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사육, 도살, 유통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우선 사육장, 식용 개농장이 가장 개들이 많이 공급되는 곳이고요. 개인 사육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뭐 10마리, 20마리 키워서 여름마다 파는 거 많이 보시죠? 그리고 애견 번식장에서 개 식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기견도 개식용에 희생이 되고요. 도난된 개도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살 방법 보겠습니다. 전기 도살하고 있죠? 교살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 매달아서 저렇게 죽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고 죽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으로도 학대행위라고 돼 있죠. 그리고 교살하면서 구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를 매달아 놓고 햄머 같은 걸로 때립니다. 예, 삼기 방법 병행하는 거. 최근 들어서는 석시닐콜린 같은 약물로 죽이는 것도 적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유통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이 이제 보신탕업소에서 하죠. 그리고 모란시장이나 뭐 구포시장 같은 재래 개시장 같은 데서 아예 개를 골라서 도살해주는 그런 개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개소주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그런 미신 때문에. 또 하나 재래장터에서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임의로 도살을 해갖고 와서 아주머니들이 광주리 같은 데 놓고 파는 유통을 하고요. 또 개인이 자기가 키우던 애들 잡아먹는 경우도 아직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진작 말씀을 해주시지. 네, 죄송합니다. 그 앞에 혹시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예, 그럼 한국 개식용 산업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개식용 산업은 우선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공장식 개사육 등 개식용의 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발적이고 열악한 사육과 도살이 잔존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산발적이고 열악한 사육과 도살은 공장식 개사육을 통해서 개들에 대한 구조적인 학대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용인되고 합리화되고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토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식 1에서의 공장식 개사육은 보통 규모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형 개농장이 출현을 했는데요. 최근 저희가 카라가 가서 조사한 개농장은 6,000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농장 하나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 보는 그 개농장도 그런 정도 큰 규모인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농장이었거든요. 목연만 키우는 농장.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형 개농장들의 경우 저희가 3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2대에 걸쳐서 운영하는 개농장입니다. 아빠는 육견협회 간부, 아들은 6,000마리 개농장.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개농장 하시는 분, 저희 카라에 계속 민원 넣으시는 분, 아버님이 큰 개농장을 하고 있고 다시 아들이 개농장을 또 큰 개농장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김천 개농장 역시 대광동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1000마리 이상의 그 개를 키우고 있고 다시 다른 곳에 신규 개농장 내는 것은 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화된 개농장은. 개식용에 희생되는 개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진돗개하고 도사견 혼종들, 주둥이가 검고 귀가 늘어지고 도사견 얼굴인데 몸은 좀 날씬한, 그렇죠? 여기가 그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계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교배 행위를 하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개식용 아직 잔존합니다. 그리고 중국 합니다. 대만도 아직까지 거의 다 없어졌지만 합니다.
절대 이런 교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장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식용개로 먹는 개들을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진돗개 피를 갖고 있어요. 50% 이상. 그러니까 우리 토종개를 그냥 다 식용개화해서 먹고 있는 거죠. 도사하고 혼종을 만들어서 덩치를 크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갖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진돗개하고 도사견을 교배시킨 애들은 대규모 개농장에서 주로 사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에는 뭐 맛있는 황구라 그래갖고 쭉 늘어놓는 데는 그렇게 귀늘어지고 주둥이 까만 도사보다는 우리 토종개들 데려다 놓죠. 맛있다고 골라 먹으라고. 그 애들은 대부분 이제 진돗개나 아니면 진돗개 혼종, 거의 진돗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드 조사에서 살펴본 개들은 사실상 모든 크기의 모든 품종의 개들이 식용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일반적인 동향이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하나의 슬라이드 사진에 모든 게 다 보이죠. 백구도 있어요. 리트리버도 있어요. 코카 혼종도 있어요. 발바리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이렇게 그 식용의 농장에서 키우고 셰퍼트 있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모란시장입니다. 황구들. 이건 이제 도사하고 이제 많이 섞인 애들이죠. 얘네들 지금 얼마나 답답한 환경에 있는 거 보세요. 쓰레기 하나 주워지고 몸도 못 움직이게 빽빽하게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평생을 얘네들이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김천에서 발견한 애인데요. 지금 팔을 내고 있잖아요. 왜? 몸을 뻗을 수가 없어요. 케이지가 작아서. 몸을 뻗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팔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와서 정말 잠을 못 잤는데 지금 우리 한국 개농장이 이 정도로 비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유일의 밀집형 농장, 공장식 개농장 부분이 우리나라의 아주 독보적인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식용 산업의 극단적 형태이고요. 1000마리 이상 키우는 농장주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정회래요.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합니다. 그리고 육견협회, 사육자연합회, 뭐 영농조합 등 조직을 결성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방어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하고 또 가축 상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갯값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건설 중인 김천의 대규모 개농장인데 이 규모를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마다 개들이 갇혀서 평생을 지내다가 도살될 때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농장의 규모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천이나 우정의 그 클럽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개농장 같이 1000마리 이상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김천, 경기도에도 1000마리 이상 키우는 개농장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중형 개농장 한 150마리에서 800마리 키우는, 우리가 보호소 같은 데에서 그 개 150마리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800마리, 1000마리 키우니까 어떻게 키우겠어요? 거지같이 키우겠죠. 복지가 확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개라는 동물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굉장히 행동 욕구도 많고 키우기 힘든 동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키우려니까 당연히 복지를 억압하고 학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소형 개농장 좀 잘 키우냐? 더 열악해요. 이렇게 열악한 개농장은 정말 처음 봤어요. 너무 더럽고 극단적인 그냥 방치해요. 방치해놓고 쓰레기 쓱 부어주면 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복날이 되면 끌어내서 죽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대형 개농장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 그 전업 개농장주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개고기 소비는 완만하게 줄고 있음이 분명해요. 보신탕집이 점점 안 되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러면 서서히 없어지지 않겠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6,000마리 키우는 개농장이에요. 맨 앞에 동영상 보셨죠? 거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레일처럼 돼 있고 위에 철창이 돼 있잖아요. 이 길이가 뭐냐면 그 철창이 쭉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희가 전문가랑 가서 봤는데 6,000마리 아니라 10,000마리도 키울 수 있는 규모다. 평가였어요. 여기다가 쫙 철창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개들을 올려놓고 밑으로 그냥 분변이 그대로 빠지는 구조예요.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장사가 안 되는 경쟁력이 없는 개농장은 이렇게 더 열악한 상태에서 망해가고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농장들이 크든 작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개농장을 유지하는 두 개의 축.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 폐기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맹점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축산 폐기물을 개농장주들이 가져다 먹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개농장의 차이점, 오직 그냥 뭐 사육 마리수, 그리고 대형 개농자들 같은 경우에 건축 허가를 얻었다는 점,
그리고 도살장 또는 식당을 경업하는 여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대형 개농장이라고 해서 동물 복지가 조금 낫냐? 절대 아닙니다. 더 안 좋습니다. 완전히 공장식으로 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사육시설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육시설이고 그리고 먹이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 폐기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합법화를 해서 뭔가 큰 개농장을 하면 동물의 고통이 덜할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경기도의 대형 개농장만 뽑아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500에서 1000마리 둘이고 1000마리 이상 키우는 게 이천에 4개, 안성에 2개, 안성에 있는 개농장 육견협회 회장님인가 이분이 하시는 개농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인에 4개 있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에도 1000마리 이상 개농장이 여러 개 있는데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거 엉터리고요. 파주에도 1000마리 이상 개농장이 있고 이번에 카라에 그 항의전화 온 분이 자기 여주에 있는데 1000마리 키운다 그랬는데 여기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망해가는 개농장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규모화하고 있는 대형 개농장이 생기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개농장은 건축 허가를 구했을 뿐만 아니고요. 주변에 그 지역 발전 기금까지 냈대요. 그렇게 하고 자기 영업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보면 공장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뭐 사육장 규모 거대하고요. 요거는 이제 도살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보를 받을 때 아주 큰 개농장이 생기고 도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를 조사한 겁니다. 이거 저희가 위치를 몰라갖고 가서 그냥 뒤졌어요. 무조건. 그래갖고 찾아낸 거고요. 경상북도 쪽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죠. 이 김천인데요.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이철우 의원. 상당히 일을 잘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근데 이분이 김천에 그 카라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개농장주가 있어요. 그분이 육견협회를 창립을 했는데 그 육견협회 창립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힘든 환경의 육견 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홍보 활동과 올바른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원이 있는 새누리당에 많은 시민들의 항의를 접수를 했어요. 이런 의원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 근데 아무 답변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희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가장 자세하게 개농장의 그 규모나 수를 파악한 경상북도의 예입니다. 경상북도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김천,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일수록 이렇게 더 큰 개농장들이 많고 키우는 개의 수가 많아요. 저희한테 그 김천에 새로운 개농장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그 마을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김천은 사람보다 개가 우선인 곳이다.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심각하게 개를 많이 키우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것도 같은 김천입니다. 김천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연구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 국가 직속 기관인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리고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축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고 하나는 일반 저런 그 식품으로 쓰는 농산물 그런 거에 안전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 2곳과 딱 삼각형 되는 지역에 대규모 개농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대규모 개농장이 있습니다. 이 개농장 상황은 아주 끔찍한데요. 아까 그 몸도 못 펴는 그 동물 보셨잖아요. 철창에 있던 잘생긴 도사, 걔가 여기서 발견된 애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냄새, 발생하는 파리 어마어마하죠. 근데 동물을 검역해야 되고 3km 안에는 어떠한 동물을 수용하는 시설도 없어야 되는 검역원 앞에 개농장이 있는데 이거를 검역원에서 없애지를 못해요. 김천시에 이걸 좀 없애달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농식품부에 이 문제를 건의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검역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게 있어서 거기 분들은 여름이 되면 코를 싸매고 일을 하십니다. 그만큼 개농장이 지금 법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을 법으로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에 있고요. 지금 이 개는 죽었어요. 이 개는 눈병이 걸렸는데 치우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심각한 동물학대가 빚어지고 있다. 그럼 도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 도살은 이제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우리 뭐 어디 가족들이 놀러 가는데 개를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3만 원이나 4만 원에 개를 잡아줍니다. 근데 그 개는 내가 가서 골라도 되고, 내가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가도 되고, 내가 모란시장 같은 데 사서 가도 되고, 그러면은 그 개를 3만 원에 잡아서 깨끗이 손질을 해줘요. 아직도 이런 업을 하는 분이 있고요. 요새는 4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또 보신탕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수요가 있으면은 도살을 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드 조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규모로 개를 도살하는 곳이 있어요. 작업장이라고 불러요. 그 도살업자들은. 그 작업장은 대부분 흑염소 도살장으로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개도살을 합니다. 대부분 대규모로 개도살을 하는 곳에서는 흑염소도 도살을 해요. 그 영업의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임의적 도살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살된 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삐까번쩍한, 그렇게 비참하게 키워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도살이 돼서 그렇게 더럽게 유통을 해서 소비자들이 먹을 때는 3대 불로집, 여기 서초동 엄청나게 자릿세 비싼 곳에서 영업 중이에요. 그 바로 옆에는 쌀이골 보신탕집, 여기에는 똥개만 취급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참 생명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농장 직송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장이란 아까 말한 그런 더러운 농장이에요. 100%.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런 거를 먹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예, 한국동물보호법과 개식용, 이거 참 답답한 문제죠. 사실 한국동물보호법은 개도살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탄생한 법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그 8조에 목을 매달아 도살하는 잔인한 행위, 사람이 있는 데서 도살할 수 없게 한 거, 그거 전부 개도살을 염두에 두고 한 건데, 실제로 그 1990년 초반에 만들어지고 지금 15년이 지났지만 개도살을 가지고 처벌된 예가 없죠. 괜히 만들었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동물단체나 시민들의 그런 그 노력으로, 많은 노력으로, 또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해서 좀 발전이 되는데, 개도살은 꽉 막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진전이 없어요. 처벌 의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법을 있는 법도 적용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션 3에서 서욱하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법적인 미비를 하나의 핑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그런 이제 행정무의가 완전히 만연돼 있죠. 그래서 개도살에 대한 어떤 처벌 요청은 관련 뭐 처벌 규정이 없다. 그리고 개사육 과정에서의 학대, 전부 학대죠. 몸도 못 펴는 그런 상황. 그래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가지고 민원 많이 한번 넣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응답이 없죠.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개도살 부분에서 다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동물단체들도 많이 하죠. 뭐 오폐수나 소음 발생, 뭐 건축물 허가, 폐기물 관리 규정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측면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거기에 대한 민원 응답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건 해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도, 예를 들어서 음식 쓰레기나 축산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임, 여기서 야기되는 전체 위생 문제나 이런 거를 지적을 했음에도 교정할 의사가 없어요. 최근에 카라가 식약처하고 농식품부에 전부 의견서를 냈거든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홀딩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학대죠. 일단 그 대규모 식용 목적 사육이라는 것이 동물의 복지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 복지는 제일 먼저 희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대가 그 자체가 학대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거고요. 보셨듯이 개의 행동욕구 충족이 전혀 불가능하죠. 그 개는 태어나면서부터 철장에서 키워져서 죽을 때 끌려 나올 때까지 철장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를 이렇게 다루는 곳은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학대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수면이나 휴식 뭐 이런 거에 전혀 안 되고 있고, 보셨듯이 그런 음식 쓰레기나 뭐 축산 폐기물 같은 걸 먹음으로써 항상 각종 질병 위험에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식용 목적의 개 사육장의 환경은
그 자체로 동물 학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 어둠과 분뇨 냄새 속에서 살아가고 해충에 오염된 더러운 음식 쓰레기를 급여하고, 이 개는요, 아까 슬라이드 나왔었잖아요. 머리를 못 들어요. 옛날에 사람 고문할 때 키보다 조금 작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고문하잖아요. 몸 못 펴게. 얘는 평생을 그러고 삽니다.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다리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학대. 얘는 이제 피를 토하고 있어요. 계속. 아무런 치료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게 개농장에서 급여하는 음식 쓰레기고요. 이 뒤쪽이 이제 슬라이드가 안 보이는데 이 똥오줌이 빠지게 메쉬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쪽은 그나마도 너무 안 치워갖고 다 똥으로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못 있어요. 더러우니까. 그나마 이 앞쪽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운송과 도살 과정에서의 학대 말씀드릴게요. 뭐 운송하는 거 이거 너무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갈 때 인지 능력이 높은 개를 다른 개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료의 피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끌고 가죠. 그리고 얘는 리트리버인데 여기가 개고기 써는 달아서 파는 저울이고 써는 곳이에요. 그 피냄새를 다 맡겠죠. 이런 정신적 고통까지 무차별 이제 부과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도살자들이 얘기하는 게, 전기도살하니까 이거는 안락사다. 그리고 우리는 잔인하게 죽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기도살이 절대 안락사가 아닙니다. 걔들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MBC 뉴스에서도 보도됐잖아요. 일단 기절만 시킨 다음에 심장에서 피를 뺀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죽는 거예요. 깨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모란장 같은 데서 걔가 한 30초 동안 계속 깨났다 죽었다 하면서 경련하는 거 목격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도살봉을 이용한 개의 도살은 잔인한 도살이 아니며 따라서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지자체 담당관이 했어요. 동물보호감시원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법규안 내집을 발간하게 된 겁니다. 자,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도살하는 행위 비일비재하죠. 얘는 이날 얘가 도살되는 거를 봤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있어요. 여전히 이런 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보셨던 그 인도나 중국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대규모화까지 돼 있죠. 네. 보세요. 먼저 개의 목을 발로 짓밟고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다. 그런 다음 전기도살봉을 입에다 쑤셔 넣더라. 그런데도 개는 한 번에 죽지 못하고 여러 번 경련을 일으켰다. 원래 전기로 해서 할 때는 그 볼테이지가 제대로 나와서 한 번에 심장이 멎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든 사제 도살봉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잔인하지 않게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개식용 문제가 동물 학대, 반려동물 학대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분들께서 인지하고 정말 열렬히 개식용 반대 활동을 필드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례로 지금 이게 다솜의 사례인데요. 지금 요거 이제 빨간 글씨로 된 거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빨간 글씨로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 필드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모란시장이나 경동시장 같은 데 가서 필드에서 이제 공무원분들 추동해서 단속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는 개농장까지 아마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DF라고 있죠. 안티도미 프렌즈.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온라인 서명 운동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복날간대 캠페인 하고 있고, 평창올림픽 보이콧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구포 게시장이나 아니면 뭐 대구 칠성 게시장 이런 데 가서 시민들이 시위해서 전업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카라의 활동인데요. 저희도 이제 개농장 폐쇄 활동이나 또 이런 어떤 법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이걸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합니다. 실태 조사하고 있고, 또 수의사회 전문가분들이죠. 수의사님들하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개식용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 집단을 자꾸 규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그 법규안 내집 발간하고 지금처럼 이런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런 온라인 캠페인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자리는 식탁위가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3화까지 했는데 구독하신 분이 한 7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는 저희의 의견에 감응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심상정 의원님이랑 또 여러 그 유명하신 그 연예인 분들이 오셔서 소프트하게 콘서트도 진행해서 이 게시경을 반대하는 저변을 넓히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뭐 동물자유연대, 케어,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특히 부산동학관 같은 곳에서 게시경 반대 활동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컨퍼런스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된 것도 그 모든 노력들이 모여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감개무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